안녕하세요. 또 일주일 만에 뵙겠습니다. 제가 보통 강의를 할 때는요, 강의 원고는 보통 강의가 끝나고 나면은 바로 이제 작성을 합니다. 왜냐면은 그렇게 안 하면은 계속 수업이 있기 때문에 그 수업 준비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강의하는 것 그 자체가 전부 다 중국어이기 때문에 중국어도 한 책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책을 보고 제가 이때까지 자료 정리한 걸 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리 강의 방송할 것을 미리 준비를 합니다. 미리 준비를 하고 그때 상황에 따라 가지고 약간 변경을 하곤 합니다. 근데 이제 제목을 못 정했어요. 분명히 지금 저번에 김필재 TV인가 보니까 문재인이가 대한민국을 망치는 9가지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들어보니까 문재인이 그렇게 하는 거는 문재인이 하늘에서 그렇게 하도록 부여했기 때문에 일이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나쁜 놈 이렇게 얘기할 거리가 못 돼요. 오히려 문재인에게 박수 쳐줘야 되는 일이 아닌가 싶어요. 자, 이 대한민국은 태어나기 위해서 태어난 나라가 아닙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자, 2조가 누구에 의해서 끝냈죠? 우리의 어떤 의식을 가지고, 어떤 이념을 가지고, 조선을 뒤엎은 게 아니라, 너무나 완전 개망나니 같은 나라였기 때문에 그 나라를 그냥 팔아버렸죠. 고종이. 뺏긴 게 아니죠. 강탈당한 게 아니죠. 그러면서 저 고종이 팔고 그리고 궁궐을 떠날 때 만면에 웃음을 지고 떠나는 그 모습이 전에 인터넷상에서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이 나라를 끝낸 게 바로 조선이에요. 이시조선이에요. 이시조선이 만약 지금까지 계속 되었더라면 끔찍한 일이죠. 아마 저 아프리카의 오주에 있는 나라만큼 정도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되지 않았느냐? 그 자체는 우리가 쓰는 말을 보면 압니다. 언어를 보면 압니다. 우리 언어는 천지인, 우주 기운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주의 순환 원리로 그렇게 우리나라의 운명도 그렇게 돌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주의 순환 원리가 뭐냐? 그냥 간단하게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고 이것이 지구의 순환 질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 우주에도 역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어떤 순환 질에서 이게 돌고 있는 겁니다. 그 막판에 지금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바로 하추교차기, 바로 지금 이때를 당하였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으면 새로운 기운으로 새로운 나라를, 새로운 세계를 건설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전에도 말씀드렸을 겁니다. 남조선, 남은 조선 사람이 다시 새로운 세상을 건설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건설하기 전에 먼저 뭐냐? 선처에 있는 역사, 과정을 다 마무리해야 돼요. 자, 지금 세계에서 굉장히 난매 상태에 빠져가지고 과연 이것이 민주주의로 가는가, 사회주의로 가는가, 이게 뭐가 문제?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세계 정부로 가려고 하는, 근데 그것은 뭐냐? 악의 세력들이 또 이 병 뿌리는 것도 다 그 의도를 인구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한 거죠. 저번 시간에 방송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새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번에
중국이 병 뿌린 것은 중국 의도대로 한 것이 아니라 일루미나이트 세계 정부에서 하도록 자금도 지원하고 여러 가지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은 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중국은 계속 축소되고 작아지고 그리고 자기 어떤 존재조차 이제 없어버리는 상황까지 가게 될 겁니다. 근데 그런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니까 이때까지 반만 년 동안 계속 남의 뒤통수 치면서 살았던 종족인 중국 황제 화족들이 어떤 짓을 하겠습니까? 자, 지금 병을 뿌려서 재미를 봤잖아요. 자, 홍콩의 민주화 시위도 잠재우고 그리고 세계 여타 나라도 혼란 속에 빠지게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하는 거에 대한 자기네들이 아주 불법적으로 전 도저히 하면 안 되는 1대1로 같은 것도 자기가 어느 정도 나타나니까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그래도 이 우리나라 이 정신 빠진 애들은 1대1로 해서 뭐냐 강원도에 뭐 차이나타운을 만들겠다 포천에 만들겠다 계속 그렇게 헛발질만 하는 거죠. 이게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알면은 그런 짓을 못합니다. 근데 그렇게 애들은 좌빨 애들은 그와 같은 짓을 그냥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만 보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살 것 같던 생각 때문에. 그러나 우리 역사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는 대한민국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한민족 즉 염제 신농시족의 역사는 전체적으로 반만 년 전부터 끌어내서 봐야지 정확히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드라마를 봐도 처음과 마지막을 알면은 중간에 어떤 과정이 이루어질 때 저것은 뭐 때문에 일어나는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일어난 일들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지만은 그것은 끝을 보면은 그렇게 되기 때문에 되구나. 그런데 만약에 그 역사의 역사를 시작하는 그 시점을 정확히 읽지 못한다면은 왜 그런가에 대해서 계속 의문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뭔데? 우리가 왜 앞으로 이 세상을 주도하는 선생국으로 거듭나는가를 몰라요. 당구를 빨면은 이게 실체가 없기 때문에 까고 까면 볼수록 아무것도 없어요.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당구는 중국 황제족 화족들이 신화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웅족이나 호족이나 자, 당군신에 뭐가 나오죠? 호랑이와 곰이 나와요. 곰과 호랑이는 모두 중국 화족이에요. 자, 중국 화족에 대한 이야기인데 왜 당군이었으면서 왜 양족은 빼버렸습니까? 인류의 최초의 성이 강이라고 그러는데 강이 양족의 딸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양족의 딸이 있어서 양족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의문부터 파고 들어가면은 왜 그 양족에 대해서도 연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양족은 다 어디 있나? 신화와 전설 속, 정서에는 없고 신화와 전설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자, 저번 강의 시간에 제국의 귀자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강의를 쭉 보다 보니까 소남자 선생님께서 88년 무동일보에 한 20몇 회인가 연재하신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저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그것을 확인할 도리가 없었죠. 근데 이제 제가 같이 공부하던 이제 출판사 사장이 그것을 찾아가지고 정말 다 복사를 해가지고 복사할 게 아니고 다 쳐가지고 저한테 한부를 갖다 줘가지고
그때는 아마 제가 공부할 때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몰라도 주위에 아는 사람은 저한테 자료를 많이 그렇게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등일보에 나오는 선생님이 처음에 이제 공부하시다가 이 고구문을 만나고 청동기 명문을 만나고 반만년의 문자 청동기 명문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공부하는 자체가 이렇게 진전되었는가를 볼 수 있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우리 학문하는 사람은 항상 버릴 줄 알아야 된다. 자기 것을 고집하지 말고 어느 정도 그것이 타당성이 있고 정당성이 있으면 그것을 과감히 버리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때 말했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완전 맞다고 주장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근데 이 학문하는 사람, 공부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공부하는 항상 고정적이 되면 안 됩니다. 항상 변동이 될 수 있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언제나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그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은 뭡니까? 바로 도에 이르는 길입니다. 자, 지금 왜 제가 이런 말을 합니까? 지금은 사람이 마음이 되어 있지 않으면, 마음이 안 돼서 몸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마음이 되지 않으면 몸을 무슨 일을 해도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자, 이제는 앞으로 오는 기운을 받아낼 수 있는 몸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자, 그것도 이제 물리학자인 카프라가 거기에 대해서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터닝 포인트를 아주 눈물만큼 찔끔찔끔 이렇게 소개를 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의미는 엄청난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이때까지 한 터닝 포인트에 대해서는 자료를 어느 정도 자료가 차면은 쭉 모아가지고 전체적으로 이게 어떤 맥락에서 지금 현대에 어떻게 연결되는가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해 드린다고 했습니다. 자, 그것은 조금 기다리시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늘상 말했듯이 몸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 역사는 자, 사람들을 남조선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태어난 나라입니다. 즉, 앞에 후천으로, 그러니까 가을 세상으로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을 만들기 위한 나라였죠. 나라였고, 또 그 한편으로는 이때까지 쌓인 적폐죠, 적폐. 그러니까 지금 저기 좌빨들이 한 말들 진짜 기가 막히게 말했습니다. 적폐 청산이라. 자, 적폐를 청산. 어떤 적폐?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볼 때, 우리나라 역사를 볼 때 단지 대한민국 역사가 공부 안 되고 2조 때까지 연장된 그런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2조에 대한 역사를 또 명확히 알아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해결이 되느냐? 안 됩니다. 적어도 반만 년 전에, 그러니까 적어도 반도 안에 있는 역사에서 우리가 대륙에서 왜 이 반도로 왔느냐를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자, 제가 늘상 얘기했죠. 여기서 간망은 열매를 맺는 곳이에요. 열매 맺기 위해서 이 땅을 왔죠. 이 땅을 왔는데 그것이 인간이 몸 세포 하나하나에 모든 인간 역사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을 맞이해서 어떻게 공부하느냐에 따라가지고 그것이 팍팍 열려요. 그런 것을 저도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수업하시는 분들 또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그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특히 이렇게 공부할 때 사람들이 몸이 아프면 절대 공부를 못합니다. 생각이 제대로 형성이 안 돼요. 어떤 것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안 열려요. 그러니까 가장 시급한 게 뭐예요? 몸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 시대가 제대로 보이고, 이 역사가 제대로 보이고, 이 역사가 제대로 보이고, 이 원리가 제대로 보입니다. 이 우주 변화 원리를 보게 되면 순환지대에 돌아가는, 제가 화수 기지에서
수화기제에서 화수미제로 이렇게 돌아가죠.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64개가 처음도 없고 끝도 없이 그냥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한 번 놀다 그리고 자기 본체 자리에 갔다가 다시 봄이 되면 다시 이곳으로 오고 또 안 올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순환지로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얼마나 중요한 때인가를 알고 봐야 돼요. 알고 그리고 지금 요 시대가 우리가 던져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자, 이 시대가 주는 의미를 명확히 알려면 어떻게 됩니까? 전반적인 역사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지 두드러 맞고 며칠 맞고 이렇게만 살아왔던 한반도에 살아왔다는 그것만 알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좀 확장해서 당군을 만들어가지고 뭐 저 만주 대륙 그까지 얘기를 하면은 조금 우리가 숨통이 튀는 것 같지만은 그렇게 하면 인정을 못하는 허상인 역사가 돼버려요. 우리 본 역사는 중국 대륙과 전 세계를 포함하는 그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세계사를 공부해야 돼요. 자, 보세요. 지금 보세요. 요새 중고등학교에서 세계사 공부 안 합니다. 우리 때는 세계사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 차이점이 뭐예요? 저희 때는 저희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졸업할 때까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그때까지 그때도 또 전두환 대통령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 이제 군사 정권 흔히 말하는 군사 정권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던 거죠. 그때만 해도 시각이 전 세계로 볼 수 있는 눈을 띄우고 해서 세계사를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각이 보는 눈이 다시 만약에 세계사를 공부하려고 하면은 사실 시간을 내가 하려면 힘들어요. 힘든데 그런 바탕 위에 이 세계사를 보면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역사하고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아는데 자 지금은 사람은 계속 쫄아들게 만듭니다. 공부도 애들한테 더 이제 생각을 확장할 수 없게 만들죠. 그게 누가 그렇게 하면 전교조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좌빨들이 앞제빈 좌빨들이 아니 전교조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왜 그렇게 우리를 자꾸만 협소하게 조그맣게 만들어 버리냐? 자기가 이 좌빨들이 100년, 1000년 동안 정권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자꾸만 잡게 하면 터져요. 우리는 작을 수가 없는 이 천지를 담고 있는 그런 언어를 가졌기 때문에 이게 말대로 모든 것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말이 어떠냐에서 언어가 어떻게 형성되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나라의 운명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은 모든 언어를 다 우리 한글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표현은 다른 나라에서 표현이 안 돼요. 우리나라에는 특히 욕이 굉장히 많습니다. 욕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습니다. 욕이 많다는 건 뭐죠? 그만큼 부정적인 면이 그렇게 깊다는 것은 긍정적인 면이 그렇게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볼 때 음행이 강해서 한쪽만 보면 동전이 양면처럼 두 가지를 다 봐야 돼요. 그러면 그 우리나라의 욕 속에 여기서 욕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욕을 하고 싶지 않은데 욕 속에 바로 사람이 도리, 원리 이런 게 다 담겨 있습니다. 잘 보세요. 자,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핍박을 받고 이렇게 그게 뭡니까? 우리를 키워주기 위해서 압박을 받은 겁니까? 압박을 받은 거고 그것이 스프링처럼 탕 튕겨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 튕겨나갈 때는 천지를 뒤엎게 됩니다. 지금 문재인 일파들이 하는 거 보세요. 2조 때 유생들하고 똑같아요. 자기네가 하는 것은 다 옳아요. 다 정의고 정당하다
라고 얘기하고, 그 옛날에 유생들도 그랬잖아요. 사대부들도 그랬잖아요. 만약 여기서 어긋나면은 그냥 매도해버리고, 똑같잖아요, 지금. 문재인이 하는 짓이.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도 예전에 못했는데, 이제 그런 말에 대해서 툭툭 튀어나오더라고요. 문재인 일당들이 왜 그러냐. 자, 이런, 그 좌빨들이, 좌익애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항상 뭘 들고 나오냐. 과거와 진상위원회. 과거를 들춰서 자기 정당성을 정당화하려고 하죠. 자, 귀신은 몸이었기 때문에 미래가 없어요. 과거만 가지고 주야창창 물고 늘어나죠. 귀신의 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 때, 2조 때 원한 맺혀 죽은 천민들이, 그 자손들이, 그 천민들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렇게 그 자손들을 하여금 그 원한을 풀게끔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냥 한 번 갔다 이 생에서 끝나고 먼지로 화해버릴 그런 족속들이죠. 그런 족속들이 하라는 대로 하다가는 내 자신도 망치고 가정도 망치고 주위를 다 망치게 만듭니다. 쟤네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왜 쟤네들이 이렇게 했을까? 이런 정책을 시행할까? 라는 생각을 하면은 답은 그냥 나옵니다. 그건 여러 유튜브에서 이야기하니까 이게 보면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은 지금 몸이 되어 있지 않으면 문재인 유의 종족과 같이 운명을 같이 한다. 이런 제목으로 하려고 합니다. 자, 문재인 같은 자기가 원할 풀기 위해서 나온 애들, 이런 애들은, 그러니까 전에도 한번 우리 편집하는 성사에서 했지만은 김영삼, 개대중이, 노무현이, 또 이명박이, 또 문재인이 전부 다 그 집안 내력을 보면 다 천민 출신이에요. 2조 때. 그러니까 얼마나 한이 많이 쌓이겠어요. 걔네들은 그 원한만 풀게 했지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못해요. 그러면 걔네들은 원 풀고 그냥 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문제는 얘네들은 제가 이제 간혹 가다가 제가 72년에 제가 아니고 72년도에 TBC 방송에서 요괴 인간이라는 만화 영화를 한 적이 있어요. 어둠에 숨어서 사는 우리들은 요괴 인간들이다. 숨어서 살아가는 요괴 인간, 사람도 짐승도 아니다. 빨리 사람이 되고 싶다. 어두운 운명을 자버리고 요괴 인간. 어둠에 숨어서 사는 우리들은 요괴 인간들이다. 사람도 짐승도 아니다. 빨리 사람이 되고 싶다. 근데 그래서 사람이 되고 싶기 위해서 저 요괴 인간은 굉장히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위기에 빠진 사람도 구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이 되려고 자꾸만 노력합니다. 근데 고속도로에 가거나 어디에도 사람이 우선이다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붙여 있어요. 그리고 지하철차도 사람이 사는 세상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쟤네들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근데 쟤네들이 사람으로 되려면 사람 같은 다른 사람에게 덕을 베풀고 서로 붙어다주면서 자기의 어떤 그릇된 점을 찾아서 그것을 용서를 구하는 일이 해야지 사람이 되는데 자기 것은 다 정당하고
남은 다 핍박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이 되질 않죠. 차라리 걔네들은 문재인 같은 인간들은 요괴 인간보다 더 못한 잡귀들이죠. 그렇게 보면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은 앞 세상에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손에 손잡고 벽을 같이 넘을 수 없는 종족들입니다. 근데 걔네들만 그러냐. 당군 빠는 애들도 역시 같은 류입니다. 그리고 당군 빠는 애들, 그리고 문재인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은 몸이 절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자, 몸을 만들려고 해주면은 어떤 방법을 가르쳐주면 오히려 더 몸이 더 안 좋아집니다. 그 안 좋아지는 건 뭐냐. 자기 나쁜 것을 자꾸 풀어내기 위해서 아픈 거죠. 그것은 이제 보통 이제 명현 형상이라고 하는데 그런 현상, 그런 과정을 참지 못하고 겪지 못하면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명을 같이 하게 되죠. 끝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과연 벽을 넘어서 갈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쯤 되느냐 라는 것은 그때 가보면 알겠죠. 그런데 기다노 성정이 1970년대죠. 기다노 성정이 우리나라에는 425만 정도 이렇게 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 그때를 가봐야 알죠. 그러니까 못 빼고 하면은 과연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 벌어지는 세계에서 지금 모든 것이 다 해체가 되고 있어요. 해체가 되고 있는데 그 해체되는 과정은 또 다른 정리되는 사회로 되어지기 위해서 하는 과정인 거예요. 그 과정을 잘 읽어봐야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거 조금 하겠습니다. 지금 몸이 되어 있지 않은 문재인주의 종족과 운명을 같이 한다. 이거 하기 전에요. 제가 이제 25일, 26일 수업에 대해서 쭉 강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제가 이제 강의 시간에 선생님이 그 옛날 무등일보에서 올리신 그걸 보니까 이제까지 너무나 어려운 건데 그건 너무 약간 쉬우니까 이해를 굉장히 빨리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잠깐 소개하시고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 어떤 방법이 어떻게 달라지고 시각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그것을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료가 되더라고요. 자, 하여튼 우리나라의 고급문을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소개하신 분은 소남자 선생님이시고요. 그러니까 소남자 선생님께서 어떻게 공부하셨는가 어떤 그 기록들, 책들을 보면 이제 우리가 지금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지침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그 강의 시간에 소개를 했는데, 만약에 이제 요 방송을 들으면서 그것도 한번 듣고 싶다라고 요청을 하면은 그냥 하지 않으시고 요청하면은 제가 그걸 몇 회에 걸쳐가지고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국에 대해서 또 이야기할 겁니다. 자, 보십시오.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죽을 짓을 찾아서 골라서 하거나 죽을 장소로 찾아 들어가는 것처럼 역사상에 봐서도 한 왕조가 망할 때가 되면 희한하고 많이 모자란 인간이 왕위에 올라 나라를 완전 갈아엎게끔 하는 짓을 골라서 한 것을 역사적 사례로 많이 보여준다. 자, 지금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자체를 명확히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도 이제 문을 닫을 때가 되어서 그런지 문재인이라는 악귀가 나와서 대한민국을 철저하게 망치고 있다. 자, 요 내용은 전에 김필재 TV에 이 9가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자, 첫 번째 국고 탕진 작전. 자, 그 내용은 세부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두 번째 에너지 자립 절단 작전. 자, 태양광도 여기에 하나에 들어가죠. 또 사법 무력화. 네 번째 국방 약체화. 5번 동맹 와해 작전. 6번 경제 파탄 작전. 7번 반정부 단체 지원 작전. 8번 비판 언론 재갈 물리기. 9번째 좋은 것은 북으로, 나쁜 것은 남으로. 자, 이런 9가지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 문재인이 이렇게 대한민국을 망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고 있느냐를 정확히 읽어야 한다. 우리가, 그러니까 문재인 나쁜 놈, 뭐, 무슨 이렇게 뭐라고 욕하지 말고, 문재인이 왜 지금 이렇게 해서 이런 짓을 하느냐. 이제 해원의 시대가 해원의 시간대가 끝났구나. 이제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기 위해서 이러한 문재인이란 희대의 또라이인가요? 거출한 인물인가요? 모르겠네요. 하여튼 문재인이라는 인물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대한민국이 끝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선천 분열 상경 시대가 다 끝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이제 기운이 완전 반대로 바뀐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제까지 선천의 천지비계, 그러니까 본질과 멀어지는 그런 기운이었다면 이제는 지천되게 본질로 들어가는, 그래서 원시 반문한 근본 자리로 들어가는 일이 되어지는 거죠. 누가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무의이하로 그냥 되는 겁니다.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듯이 그렇게 그냥 되어지는 거죠. 자, 그냥 되어질 때 그냥 그렇게 되게끔 내 몸이 그렇게 되어지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난 시간들이 너무나 아쉽다고 그 시간들을 붙잡고 있으면 죽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몸을 바꿔야 돼요. 몸을 바꾸면서 새로운 들어오는 기운을 몸에 다 받아냈고 천지 기운을 운용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가 되려면 10년 정도 이렇게 꾸준히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행하는 사이에 온갖 많은 생각들 또 나기도 하고, 이제 지금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가도 생각이 나고 정리가 됩니다. 자, 명상하고는 또 틀리죠. 이건 지금 제가 하는 수행 보면 천지 기운을 몸 안에 들어와서 응용하는 그런 수행법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제가 이제 그 강의 했는데 이제 제목이 안 정해져서, 근데 요 제목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수행을 하는 중에 잠시 이렇게 썼죠. 지금 몸이 되어 있지 않은 문재인류의 정욕과 운명을 같이 한다. 자, 그러니까 이 수행할 때 떠오른 말이 그냥 떠오른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명심하고 정확히 읽기 바랍니다. 이제 선철 분열, 여기 있다. 이제 기운이 완전 반대로 바뀐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조속히 그 기운을 몸으로 받아낼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면 아주 비참하게 시신도 수습하지 못할 정도로 내장이 터져줍니다. 왜 내장이 터집니까? 그 기운이 안 돼가지고 이 발 뒤꿈치가 뒤통수에 닿아져도 휘어서 죽습니다. 왜? 그 기운을 받아낼 수 없어가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도 죽을 때 잘 죽고 시신에도 온전하게 죽은 사람은 죽은 시체인가요? 죽은 시체는 그래도 다시 살아날, 갱생할 기회는 있습니다. 근데 몸이 완전 터져버리면 갱생할 기회를 얻을 수가 없죠.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이게 헛소리 들리겠지만 이게 헛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제가 쭉 하는 얘기하는 거 보세요. 저는 뭐뭐 할 것이라고 얘기 안 해요. 된다, 한다,
다 현재문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건방지만일 수가 있죠. 네가 뭔데 그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느냐. 제가 그랬잖아요. 전 시나리오를 본 사람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된다. 그것도 정확하게 읽고 있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은 그때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제가 방송할 때 중국이 무너진다라고 하면서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알았느냐? 물론 예언을 공부해서 알았지만 역사를 공부해 보니까 얘네들은 거짓이 역사다. 이제 거짓은 다 말라 비틀어진 때가 됐다. 이제 가득 찼다. 이제 쇠락되고 다 떨어지는 그런 시간이 왔다라고 봤기 때문에 그렇게 중국이 뭐 관세 전쟁을 해가지고 계속 무너지고 있죠. 자, 그렇게 인위적으로 무너진 것뿐만 아니라 자연적으로 천둥이 치고 벌약이 치고 회오리 바람이 불고 엄청나게 센 폭풍이 몰아치고 또 비가 엄청나게 오고 그건 인간이 어쩔 도리가 없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5월 10일 중공 후베이성 우한입니다. 저녁 무렵 같지만 사실은 대낮입니다. 세상에 종말이라도 온 듯한 분위기입니다. 순식간에 어두워지더니 일진 광풍과 함께 폭우가 몰아칩니다. 시계는 오후 2시 25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날이 왜 이렇게 흐리냐? SF 영화 울트라맨의 괴수가 등장하는 것만 같은 분위기라고 이 중국인은 중얼거립니다. 중국인들에게 가장 친숙한 SF가 바로 일본의 울트라맨입니다. 어릴 때부터 친숙해 장난감도 울트라맨이 인기가 있습니다. 빌딩에 매달려 고공 작업 중이던 물체가 바람에 심하게 날아다닙니다. 결국 이 물체는 빌딩과 충돌합니다. 그러나 이내 강풍에 다시 반대 방향으로 요동칩니다. 크레인 줄에 매달린 배스킷 안에는 사람이 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 작업자는 구조되기는 했지만 결국 병원에서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폭우와 함께 부는 강한 바람이 엄청납니다. 나무가 꺾어질 듯 휘어지고 모든 것이 바람에 날아갑니다. 거의 핵폭풍 수준입니다. 아파트에도 비가 들이칩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두워진 날씨에 강한 비와 바람이 거리에 몰아칩니다. 밖에 서 있다가는 날아오는 기물에 다칠 수도 있습니다. 2020년 대홍수 때 못지않은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아파트의 베란다도 폭격을 맞은 듯 창문이 모두 떨어져 나갔습니다. 우한 고속철 역사도 물로 흥건합니다. 천장에서 물이 커튼처럼 떨어져 내리고 있습니다. 역사 여기저기서 굵은 비가 내립니다. 옥인지 실내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암흑으로 우한의 백주 대낮은 오후 내내 기괴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갑작스런 날씨 변화에 우한 시민들은 원혼들이 구천을 헤매고 있는 것 아니냐고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한 장강의 풍경은 마치 그래픽 처리된 영화의 한 장면과 같습니다. 우한의 한 경전철역입니다. 역시 고속철 역사처럼 지붕 틈새에서 연신 물이 흩날립니다. 한 호텔 현관의 회전문은 강풍에 저절로 돌고 있습니다. 폭우와 함께 우한을 강타한 강풍의 위력은 대단했습니다. 바람은 짙다만 건물도 강타했습니다. 건물의 기물과 잔해들이 도로변을 덮쳤습니다. 벽돌이 쏟아져 내리면서 주차된 차량들이 크게 부서졌습니다. 비바람은 건물 안에 있던 사람들도 공포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바람이 건물 안으로 치고 들어와 사람이 날려 벽에 부딪힐 정도였습니다. 8에서 19의 강풍에다 우박 집중호우까지 겹치면서 우한 시내 여러 지역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저녁이 되면서 천둥 벼락까지 몰아쳤습니다. 2020년에도 재난을 겪은 우한 시민들은 망연자실했습니다. 몇 년 새 이런 비는 처음 본다는 말도 반복했습니다. 재난은 겪을수록 늘 새로운 느낌인 것 같습니다. 눈앞에 말도 안 되는 광경이 펼쳐지자 사람들은 비명을 지를 뿐입니다. 쏟아지는 빗소리와 천둥소리가 우한 시내를 진동했습니다.
본격적인 홍수철은 아직 오지도 않았습니다. 우한의 장강이 다시 불어나고 있습니다. 전기 플러그를 꼽는 구멍에서 빗물이 연신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한 시내 전체가 물바다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 운전자는 행인이 걸어가는 것을 보면서 노를 젓듯 차를 몰고 있습니다. 행인을 보고서 수심을 파악해가면서 시동이 꺼질까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귀가하고 있습니다. 물바다로 변한 시내에서 집에 도착하기 전에 차가 멈추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많습니다. 구이저우 성에는 우박 폭우가 내렸습니다. 콩알만한 우박이 비에 섞여 길거리가 흥건합니다. 녹색의 나뭇잎과 백색의 우박이 거리에 하얀 물감을 뿌려놓은 것 같습니다. 개 중에는 주먹만한 우박이 내린 곳도 있습니다. 야외에서 이런 우박을 맞았다가는 크게 다칠 수도 있습니다. 우박을 가장 우려하는 사람들은 농민입니다. 우박을 머리에 맞아 찰과상을 입은 사람도 나타났습니다. 우박이 내리자 노점에서 식사를 하는 사람들은 먹던 테이블을 그대로 남겨두고 긴급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우박이 섞인 누런 흙탕물이 강처럼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자연재난의 중공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전쟁입니다. 하늘이 계절의 법칙을 잊은 듯 아무 때나 비와 우박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박의 지붕이 뚫린 곳도 많습니다. 뚫린 지붕으로 빗물이 차고들면서 집이 엉망이 됐습니다. 농지도 우박으로 덮였습니다. 막 심어 싹이 올라오고 있는 작물들이 모두 파손됐습니다. 과일은 익기도 전에 모두 낙과했습니다. 한편 5월 9일 새벽 1시 구이저우성 구이양의 하늘에는 기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붉은색의 오로라 같은 빛이 밤하늘에 출현했습니다. 중국인들은 이를 홍색 정령이라 부르며 변고의 조짐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한에서 나타난 기상이변을 두고 사람들은 한서의 다음과 같은 구절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나라에 도가 없으니 바람이 질풍노도처럼 불고 폭우에 나무가 꺾인다. 음양이 반대가 돼 추나 추동의 전통적 날씨도 뒤바뀌었다.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별의 운행에 착오가 생긴다. 백성이 병들고 나라는 불길하다. 모든 생명체가 오래 살지 못하고 오곡이 제대로 올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구절입니다. 중국인들이 오랫동안 신앙처럼 여기는 천인 감옥론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21년 중공의 기상이변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5월 14일 저녁 무렵 장성 수저우시 성저전의 모습입니다. 풍속 17급의 거대한 토네이도가 마을을 강타했습니다. 푸르스름한 하늘에 온갖 쓰레기가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기상이변이 잦은 중공이지만 수저우에 토네이도가 발생한 것은 아주 이례적입니다. 곳곳에 낙뢰도 발생하면서 섬광도 번뜩입니다. 쓰레기가 날아다니는 하늘이 영화 배트맨에서 밤하늘에 박쥐가 날아다니는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미국 플로리다, 미시시피에서나 볼 법한 토네이도가 중공에 나타나자 사람들은 천년에 한 번 보는 현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 천년 만에 한 번이 아니라 그만큼 기현상이란 얘기입니다. 갑작스러운 토네이도에 동네가 초토화됐습니다. 여기저기 담벼락과 전신주가 쓰러지고 가옥이 파괴됐습니다. 건물이 심하게 내려앉아 붕괴된 곳도 있는데 사상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초강력 토네이도에 전기 공급도 두절돼 동네가 암흑으로 변했습니다. 지앙수성 수저우시 송저전 등 피해 지역에서는 재해가 워낙 심해 당국이 24시간 임전 태세령을 내렸습니다. 미국 외신 뉴스에서나 보던 토네이도의 벼락까지 치자 주민들은 공황 상태입니다. 천둥 벼락이 마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사이에 벌어진 로켓 공습과 아이언덤 방어 장면을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토네이도를 중국어로는 롱지엔펑이라고 합니다. 용이 회전하면서 주변의 것들을 초토화시키는 회오리 바람이란 의미입니다.
장성 수조 사람들은 외출을 자제하라는 권고에 집에서 토네이도의 움직임을 바라보며 걱정이 많습니다. 한밤중에 토네이도가 어디로 향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我没可以。哇塞哇塞！ 你还在拍照？ 토네이도는 광시성 충주에도 발생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장대비도 동반했습니다. 비가 퍼붓는 와중에 토네이도는 이곳에서도 쓰레기를 공중에 날렸습니다. 하늘에서 비와 함께 온갖 부유물들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날아가고 부서집니다. 핵폭풍을 연상시키는 무시무시한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토네이도가 휩쓸고 간 자리는 처참했습니다. 지붕이 통째로 뜯겨나간 가옥도 있고 공장, 축사, 농가도 폭탄을 맞았습니다. 전쟁이라도 난 듯한 엄청난 피해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천재지변이라 어디에 하소연할 데도 없습니다. 후베이 우한에도 토네이도가 덮쳤습니다. 대형 공장의 지붕이 너덜너덜 뜯겨나가고 가옥의 지붕도 모두 바람에 날려 부서졌습니다. 전신주와 도로의 표시판도 손상돼 성한 게 없습니다. 경공업과 도매상의 천국으로 잘 알려져 있는 저장성 위에도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도로가 완전 침수됐습니다. 흙탕물이 강처럼 사납게 흘러갑니다. 차량들이 보트처럼 아슬아슬하게 물살을 헤치며 주행합니다. 용감하게 흙탕물을 헤치며 전진했다 혹시 시동이라도 꺼져 고립될까 두려운 마음에 다시 후진해서 벗어나는 차량도 있었습니다. 구이저우성 동남 지역에는 집중호우와 함께 강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강변에 주차된 차들이 불안한 물에 그대로 떠내려갑니다. 강에는 바지선도 떠내려갑니다. 주위로는 바지선이 어디로 떠내려갈지 재산을 지키기 위해 다른 배로 같이 이동하는 사람들도 보입니다. 구이저우에서는 지금까지 공식 인명 피해만 9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사납게 흐르는 흙탕물의 기세를 보면 가공할 만합니다. 도시 전체가 물에 잠겨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5월 12일 폭우가 휩쓸고 간 구이저우성 구이항은 이튿날 베니스로 변했습니다. 도시가 물에 잠겨 보트가 다니고 있습니다. 비가 오던 날 290명의 호텔 투숙객들이 밖에 나오지 못하고 고립되기도 했습니다. 도로 곳곳에 침수된 차량이 방치된 가운데 고무보트가 가장 유용한 교통수단이 됐습니다. 저장성 원저우의 한 국도에서는 아예 제트스키로 이동하는 사람도 등장했습니다. 2020년 대홍수 때도 길거리의 제트스키는 이목을 끌기도 했습니다. 충칭의 우시현입니다. 따바산 동쪽 스촨 섬서성 후베이성이 접하는 곳입니다. 산샤댐 건설에 따른 이주민들이 정착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손농자, 우당선거도 가까운 명승지로도 유명합니다. 이곳도 폭우로 강물이 크게 불어났습니다. 곳곳에서 폭우가 만들어졌습니다. 산간 지역에서 쏟아져 내려온 누런 강물로 도심 지역은 완전히 침수했습니다. 인근의 스촨성 다저우도 폭우에 지역이 초토화됐습니다. 공사 중이던 굴삭기가 통째로 물에 고립됐습니다. 고였던 물이 겨우 빠져나간 동네는 처참하게 변했습니다. 그런데 이면에 보면 그 자체는 뭐냐? 그네들이 너무나 악독하게 그렇게 이때까지 반만 년 동안 우리를 누르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다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살아온 과정을 읽고 쟤네들은 어떻게 되겠다라는 것을 그냥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제가 전에도 이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 가르치면서, 그러니까 회사를 나오고 그걸 계속 애들 가르치면서 이제 학원을 하면서 고3 위주를 쭉 가르쳐 왔기 때문에 하고, 그리고 고급을 연구하면서 공부하면서 중국어 책을 봤기 때문에 한 30대부터 지금까지 한 거의 30년 동안 우리나라 책은 거의 안 봤어요. 다 영어 책, 중국 책만 봤어요. 우리나라 책도 물론 많이 봤죠. 보는데 그
보는 그 비율에 비해가지고 상당히 양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많이 알게 됐죠. 전에 한번 이제 고3들 가르칠 때 이제는 타임즈라든지 코리안 헤럴드라든지 계속 특히 우리나라 쓰는 글 말고 외국 사람들이 쓴 그런 것을 계속 복사해가지고 계속 애들한테 그것을 수업을 시키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 사람들이 보는 시각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많이 알게 됐죠. 그러니까 시각이 틀려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시각도 조금 많이 틀리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자 여기에서 당근 빠는 애들은 저한테 욕을 굉장히 많이 해요. 저번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냐 한미 역사 문화 연구원으로 이제 올리는데 저번 달에는 글로벌 디펜스에서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니까 희한한 인간들이 많이 나와서 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글로벌 디펜스 오는 댓글은 안 봐요. 그렇게 욕을 하고 그러면 못다음시 시간을 내서 보는지 그냥 보고 이거 말도 안 되라고 지나치면 되는데 왜 꼭 자기 표시를 내는지 표시를 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기운이 돌 때 살아날 그게 없어요. 살아날 어떤 가망성이 하나도 없어요. 굉장히 불행하게 죽습니다. 불행하게 죽기 때문에 그래서 한미 역사 문화 연구원으로 이렇게 이제 방송하니까 오히려 더 좋더라고요. 그런 쓸데없는 댓글이 안 달려가지고 자 헛소리 하지 말라고 하는 시청자도 많겠지만 그것은 당국하게 되면 그냥 알아지는 일이기에 여기서 하는 말이 말 같지 않아도 그냥 기다리면 그날은 온다. 그러나 그리고 생사 판단은 지금 어떤 상태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이 마음은요. 절대 남한테 원망하지 마세요. 그는 그대로 그 사람을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물론 제가 몸이 굉장히 아프고 했을 때도 이 공부하다 보니까 남에 대한 시선을 던지는 것이 시간이 없더라고요. 요게 몰두하다 보니까 사람이 한 가지 일에 몰두하다 보면요. 다른 사람의 약점이 안 보이고 오히려 그 사람의 장점만 보입니다. 그래서 말에 덕이 붙게 되더라고요. 덕을 붙여서 이야기하게 되면 내 몸도 더 좋아지고 굉장히 모든 게 긍정적으로 보이니까 몸도 좋아지고 생각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긍정적이 돼야지 그래서 상생하는 마음 그래서 상생상생 요새 많은 이런 서로 사람을 살리는 그 말 많이 하는 뭡니까? 실질적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는 몸으로 되어야 되죠. 그렇게 안 되면 말이라도 언덕을 잘 가지면 되죠. 자, 증산선생이 하시는 말씀이 있죠. 너희는 가질 것이 없으니 너희는 베풀어 줄 것이 없으니 언덕이라도 잘 가져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말만 잘하면 그 기운이 와서 자기 자신을 살게 만들어 줍니다. 방송을 하면서 이 방송은 공부가 모자란 인간들에게는 귀신 신화를 까먹는 말로 들린다고 누차 얘기를 했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한쪽만 보는 사람은 코끼리를 못 봐요. 그러니까 눈만 장님은 그냥 코끼리가 부채로 느껴지기도 하고 또 기둥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긴 호수로 느껴지기도 하고 이렇게 느껴지죠. 그러나 코끼리를 볼 수 있는 먼 데 떨어져서 전체를 관망할 수 있는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때 코끼리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코끼리 코만 잡고 이것은 코끼리는 공부와 똑같아 하고 말하는 거 똑같죠. 그런 인간들이 여기 와서 막 이상한 댓글을 쓰는 겁니다. 어떤 댓글에 도저히 못 듣겠다고 하는 것도 있었고 또 헛소리 한다고 방송할 때마다 그런 댓글을 쓰는 인간들도 있다. 참 희한한 것이 그렇게 듣기 싫으면 듣지 않으면 되는 것을 그렇게 해서 깽판 치면서 댓글까지 다는 인간들의 정성이 참 갸륵하다. 왜 한 번이면 족하는데 매일 오면서 헛소리만 탁탁대고 그거 무슨 심보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심보를 가지고 이때까지 살아왔다고 생각하면 참 그 인생은 참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 말 때문에 기운이 돌 때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함부로 말을 하지 않을 텐데 지금 전 세계에서 벌어진 일들이 예전과는 사뭇 다르게 딴판으로 돌아가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리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온통 쓰레기가 널려 있는 것처럼 난잡해지고 있는 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은 또 다른 차원이 세상을 넘어가는 길목에서 다른 차원이에요.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차원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지금 3차원 세계에 살고 있죠. 귀신들은 4차원에 살고 있죠. 그렇죠? 4차원도 2차원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이제 10차원 세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선조도 다 이야기했죠. 심리도 못 가서 발병한다. 거기서 심리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로 10차원 세계입니다. 이제 10차원 세계가 바로 이 지상에서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죠. 그런 세상이 열립니다. 그렇게 될 때 인간이 그때 되면 신을 부리게 되는 위치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동양학을 공부하다 보면 또 중산사상을 공부하다 보면 그냥 안 하는 말들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차원의 세상은 너무나 길목에서 지난 차원이 세계에 묵혀진 것들이 펼쳐지면서 한마디로 좀 사실적으로 말하면 죽여 없애는 시간이 온다는 말이기도 하다. 그냥 내려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천지 기운은 사정이 없어요. 특히 가을 기운은 어떤 잎은 예쁜 꽃이 예쁜 잎이기 때문에 넌 예뻐. 겨울까지 내년 봄까지 계속 그대로 있어 하고 천지가 말해주지 않죠. 가을이 되면 이파리 하나 없이 앙상하게 다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래요. 뿌리로 들어가지 못하면 뿌리로 들어가는 그렇게 잎처럼 다 떨어져서 낙엽이 돼서 길에 구르게 되죠. 길에 구른 낙엽은 뭡니까?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뿌리로 들어가야 돼요. 뿌리로 들어가서 근본 정신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우리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역사 얘기를 하는데도 이것도 안 들린다? 단군을 이야기한다? 그럼 미친놈이죠. 이것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따가 누차 그 성경에 쓰여진 글들을 많이 인용을 해왔습니다. 왜? 성경은요. 이날 이때에 대해서 명확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날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상황이죠. 이 한 나라에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난리와 소요의 소문이 엄청 많이 들리지 않습니까? 일이 멈춰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게 누가복음이죠.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는 아주 평온해요. 근데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 땅은 진방이에요. 진방. 쥐레복개 했을 때 바로 진방은 벼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방이 벼락이 치면서 지천대교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몇 년까지, 그러니까 작년부터 엄청나게 기후 변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기후 변화는 무엇을 이야기하는가를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여기에 어느 정도 알아야 되죠. 무선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는 지금 진방인 중국 땅에서 보여지고 있다. 공깨가 위에 있고 진깨가 밑에 있는 쥐레복 괴상에 나타난 대로 선천과 후천으로 바뀌는 과정을 현재 중국 땅에서 보여주고 있다. 이 쥐레복괴는 터닝 포인트 원본을 보세요. 앞에 딱 쥐레복괴가 딱 있습니다. 이미
그 서양의 물리학 여러 학자들은 이 주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통을 했습니다. 자, 주역을 볼 때 우리 한문으로 보는 것보다 영어로 보는 게 굉장히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구나 알 수가 있죠. 홍콩에서 민주화 시기가 벌어진 그 상황이 바로 천지가 뒤집어지는 상황이 곧 닥친다는 것을 말해 주었다는 것이다. 근데 터졌는데 몇 년 지났는데 왜 안 일어났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얘기하는데, 자, 우주의 하늘의 시간대로 봐야 됩니다. 하늘의 시간대가 보통 10년이 1시간인가 1분인가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시간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몇 년 지나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겠죠. 1분일 거야, 아마. 이런 징조가 되는 일이 왜 중국 땅에서 벌어지는가는 반만 년 동안 중국 짱깨들이 어떤 일을 벌여왔는지를 그 대가로 중국은 철저하게 망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반번년 문자인 고구문에서 보여지는 역사적 사실들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중국 땅에서 살아왔던 짱깨들의 심성이 바로 중국을 절멸하게 만드는 것이다. 자, 중국은 제가 누차에게서 누에를 용이라 생각하고 우리는 용족이다 라고 뻥을 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 뻥족이란 얘기죠. 뻥족이란 게 뭐죠? 거짓된 종족이란 얘기예요. 이제 거짓이 말라 떨어지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정역세상, 정음정양 세상이 되는 거죠. 자, 정음정양 세상이 되면 그때 되면 남자는 여자 한 사람만 그렇게 하는, 뭐 난잡하게 남자가 여자 여럿이 거느리고 여자가 또 남자 여럿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철퇴를 맞죠. 앞으로 오는 세상이 되기 전에 정리된 인간은 모두 자기 죄에 걸려 죽는 것을 알아야 된다. 자기 죄에 걸려 죽는 거예요. 죄가 뭐죠? 늘상 얘기했지만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모르는 게 죄예요. 무죄예요. 죄가, 자, 우리가 순자를 얘기할 때 성악설 이야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순자책을 앞뒤로 봐봐요. 성악이란 말은 없어요. 악이란 말은 없어요. 무지하다. 인간은 무지하다. 그래서 무지하기 때문에 교육을 시켜야 된다. 라는 말이 순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되려면은 순자책을 열심히 공부해 그것을 현실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순자의 학설을 통해 가지고 그 제자의 이사가 진나라를 통일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들었고, 또 유학에 전해질 때 일본은 순자 걸 갖고 있고 우리는 맹자 걸, 우리 조선은 이시조선은 맹자 걸 갖고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순자 걸 같은 현실에 맞게 자기를 강병하는, 부국 양병하는 그런 나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똑같아요. 그 이조 때 유생들하고. 근데 그나마 우리나라 군대는 미국이 주의권이 있기 때문에 군대만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다양한 일이에요. 그것을 미리 알고 이승환 박사가 미국을 끌어가지고 그게 한미 군사 보호 조약인가요? 그걸 만들었죠. 하여튼 엄청나게 큰 일을 하신 분입니다. 그 죄에 걸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기적이 아니라, 이기적인 삶이 뭡니까? 등을 돌리고 있는 악자죠. 버금아자죠. 그 버금아자의 마음, 그것이 바로 악입니다. 이기적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이 이끌어져야 하고, 시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명확히 읽고 현재 무슨 일이 어떻게 무슨 이유로 일어나는 걸 큰 틀에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한다. 자, 만약 유튜브가 없었더라면 지금 우리나라는 과연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깰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끔찍하더라고요. 그나마 유튜브가 있기 때문에 여러 유튜브 방송에서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에 대해서 명확히 알려주니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많기 때문에 정확히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는 거죠. 참, 그래서 유튜버를 하시는 분들에게 참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 위해서는 현세의 이익을 쫓는 공부가 아닌 인간이 근본을 꿰뚫는 공부가 필요하며, 이는 종교, 특히 기독교와 증산 사상을 접한 사람들이 비교적 정확하게 볼 수도 있지만 종말이나 개벽이란 말에 현혹되어 있다면 제대로 된 공부가 되어지지 않는다. 종말이나 개벽은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건데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뭐 주요 한다든지 뭐 한다든지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넘어갈 수 있도록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몸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얘기죠. 자, 이 말을 제가 할 수 있기까지는 거의 30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몸을 만들어야 한다는 그 자체도 계속 수행을 해왔지만 제가 몸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은 할 수가 없었죠. 그러나 어느 정도 몸이 되어지고 어떤 기운을 운영할 수 있게 되니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제가 되어지고 있는 과정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말을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30몇 년을 이렇게 공부한 것을 단지 여기에 오셔가지고 1년도 안 돼서 몸이 만들어지는 그런 분들을 봤을 때, 그동안 했던 공부가 수행이 헛것이 아니었구나 확인한 게 되는 거죠. 그것을 해 주신 한 거의 1년 다 됐죠. 이제 1년까지 뭐 수업할 때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오셨던 그분들이 참 너무나 고맙게 느껴집니다. 참 고맙게 느껴지는 게 실제로 고맙습니다. 그 공부가 바른 공부인지를 판별하게 되는 척도는 자신이 몸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몸으로 느끼는지 알아차리는 것이다. 알아차려야 돼요. 단지 생각으로 이러면 되겠지, 이러면 될 거야, 이게 아니에요. 아무리 수십 년을 그렇게 공부했을지라도 몸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동안 공부가 잘못됐다는 것이고, 앞세상 즉 닥칠 가을 세상에 적응할 수 있는 몸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냥 많이 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며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그렇게 행해야 한다. 자,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도 운동 어디 무술 영화 보니까 나도 저렇게 하고 싶어 하고 맨날 텔레비전 보고 그거 보고 상상만 하면은 되어집니까? 실질적으로 도장에 가가지고 실질적으로 몸을 움직여서 그것이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하면은 그렇게 몸이 되어지는 거죠. 그거 똑같아요. 그런데 그 방법을 알고 그렇게 행해도 수십 년 동안 행하지 않으면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것이 되어지고 있는 것인지 확인할 도리가 없기에 도중에 포기하는 일이 다반사이다. 그래서 그 길을 못 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수행의 길은 험난하고 굉장히 험난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났다는 거죠. 그 사람이 굉장히 행운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행운을 잡으라고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얘기는 과연 어떤 분들이 그 줄을 잡을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댓글에 또 이게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포항에서 어떤 분이 포항에 와서 강의 좀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댓글로 보내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포항 같으면, 그때 이제 전에 밀양에 사시는 분이 거기에 이제 경상도 그 지방에 해가지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같이 하면 어떻겠느냐 한번 말이 있었습니다. 그분도 들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적어도 5명 이상, 한 10명 안까지 이렇게 되면 갈 수가 있죠. 만약 5명이면 강의 장소는 확보를 하고 있어야지 강의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니면 그냥 다방에 앉아서 다방 없죠 요새. 옛날식 다방이죠. 집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서도 그 토요일 날 강의를 하지만은
그냥 3시간, 5시간 그냥 앉아서 이야기하니까요. 한 5시간 정도 잡아야지 몸이 되어지는 것을 3시간만 해도 돼요. 근데 그냥 시간이 되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혹시 그 경상도 지방에 경상북도 밀양하고 멀지 않으니까 그쪽 지역에 가지고 한 대구 쪽 해가지고 한번 강의를 했으면 하는 저도 이제 그쪽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아주 좋은 감정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모아져서 강의를 할 수 있다면은 그 사람들이 모아지면은 토요일 날 잡아가지고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는 다시 여기 이제 사무실로 한번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이 공부가 그렇게 힘이 드는 공부이다. 그 이유는 후천 가을 천지 기운이 몸에 차고 있다는 것을 몸으로 읽기 위해서는 치열한 수행과 행법이 동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행법이라는 게 뭡니까? 내 몸 하나 가지고 확인하는 게 아니라 아픈 사람 많이 해보고 그냥 수행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치료해봐야 돼. 그러니까 가장 뛰어난 의사는 뛰어나게 기가 막힌 의사가 되는 건데 임상을 많이 한 사람이 가장 훌륭한 의사가 됩니다. 임상도 많이 해봐야 됩니다. 동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병이 너무 깊어 병원에서 손을 못 댄 놓은 아픈 이들 치료하고 그 효문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서야 이제까지 한 수행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남뿐만 아니라 스스로 인정할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남이 인정하기 쉬워요. 왜? 남이 못하는 것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보면 남은 그건 인정해요. 근데 자기 자신이 스스로 인정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특히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스스로 인정하기가 굉장히 쉽죠. 그러니까 인정할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더 열심히 수행하고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고조선 역사 조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터닝 포인트 보고 끝내겠습니다. 자, 저번에 제국 고신시에 대해서 얘기했죠. 자, 고신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왜 의문을 제기할 거예요? 자, 고신시는 고구려는 고신시 후손이다 이런 말이 있으니까 고신시에 대해서 고신시가 과연 누군가? 단지 전설 속에 나오는 인물인데 고신시는 사기 보면 제국은 황제의 손자다. 증손이라고 나왔죠, 증손. 증손인가요? 예, 자, 그러던데 그것이 실제로 고군문에 나타났죠. 이 고자가, 이 고가 바로 이제 옹족의 성이기 때문에 고군 엄밀하게 말하면 황제족의 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환단목에 쓰여진 고구려 본계인데 고구려 본계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민족이 본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는 겁니다. 고선 시대인들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이다. 더구나 고신씨가 소시 손자로 그러니까 황제의 증손이 되네요. 고양시 아들 인들은 전혀 알지 못했다. 아들은 여기서 왜 아들 자체를 사이를 아들로 했습니다. 이때는 모계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혀 알지 못했다. 이번 강의 내용도 주자왕설이 바로 그 대목이다. 이 주는 누구를 가리키면 전후 고양시를 얘기하죠. 고양시의 사이가 돼서 왕이 된 사람, 이게 바로 주자왕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중효준에 잘 나와 있죠. 중효준은 다음 주에 다음 시간에 하게 될 겁니다. 바로 그 대목이다. 제국 자신을 주자왕이라고 기록한 명문이 2개나 남아 있어 그 증거가 된다. 그것도 어느 해 그러한 기록을 남겨놓은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역사 내용까지 담겨 있어서 초도 의심도 없이 인정하게 된다. 그렇다면 사기 본계에 나왔던 것이 단지 신화와 전설, 그냥 듣고 한 것이 아니라 뚜렷한 실록에 의해 가지고 실록에서 적혀진 걸 알 수가 있죠. 그것이 단지 남자를 여자로 여자를 남자로 남자를 여자로 이렇게 바꿔치기 한 게 약간 문제가 된 거죠. 제국 고신씨가
주시인 고양시 머스마에로 머스마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머물러서 그 처가댁을 집안을 살핀다라고 해서 머슴이에요. 그러니까 머슴이란 말이 이조 시대에 와가지고 굉장히 폄하가 됐죠. 인근으로 즉위한 지 9년째 되던 해 고양시 사종제인 큰아들이 성축이 돌아가시고 이분이 대부 일개 나중에 이제 칼을 보시면 될 겁니다. 이 돌아가시고 그 동생 일력여씨 이분도 대부 일개라고 이렇게 또 표시를 하죠. 대부 일개가 형에게 제사지낼 얘기를 만들었던 당긴 술그릇이 있다. 형계유가 있습니다. 이 형계유는 웅족이 고신시와 양족이 구축시에 대한 내용이다. 자, 요 내용, 자, 이렇게 그 말로서는 전해내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사회가, 고조선 사회가 고대 사회, 어떤, 제도가 뚜렷한 사회다. 명확하게 읽어준, 물론 이제 중요준이 더 명확하게 얘기하지만, 그러고 나서 계속 이런 어떤 청동기 명문이 보여지니까 그때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자, 이런 연구를 누가 했습니까? 중국 학자들이었어요. 우리나라는 못하죠. 왜? 자료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맨날 헛방 당만 찾는 거예요. 자, 뚜껑에 생긴 글이 이제 좀 나왔죠. 좀 요상하게 생겼죠. 자, 주자왕급. 그러니까 요것은 그냥 읽지 않고 요걸 볼게요. 주자왕이 호조, 호서. 그러니까 이 서자는, 이 서자, 이게 서자죠. 서자. 이 서자죠. 이게 호미서자죠. 호서에게 주패를 주셨다. 그 돈을 형님 계에게 대부 일개죠. 그들이 쓸 것을 만들었다. 오늘 지금 9월 9일에 있었던 일이다. 이런 얘기죠. 이것이 뚜껑에 새긴 글이고요. 보통 이제 뚜껑하고 그릇을 때 뚜껑은 연장자, 밑에는 그릇은 그러니까 연하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아들, 사이나 아들을 접근했죠. 자, 요것은 이제 또 두 번째. 자, 그릇에 쓰인 내용, 뚜껑과 그릇이죠. 이건 이제 그릇에 쓰인 내용도, 호서씨, 관직 이름이 억이란 말과 마지막 성은 일력이란 말만 다르다. 앞이 뚜껑이 설명해 주는 아버지 정옥, 그러니까 전욱이죠. 정옥 씨를 이은 아들이란 조칭이고, 일력이란 두 번째 아들 력. 자, 그 부분이 이렇게 쓰고, 그러니까 서씨, 그러니까 서족이죠. 호미 서자는 이제 전후 고양시에, 아기일 때, 애일 때, 어린아이 할 때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만들고 그 이름이 그 당시에 가장 유행했고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 가지고 아마도, 그 왕세자에게 그 이름을 붙이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저 이목이라는 뜻으로, 자, 눈이 두 개 있다는 건 뭐냐? 이것을 감독한다는 얘기죠. 형은 첫 번째 두목인 상도 이게 뭐예요? 이게 이제 위에 있고, 저런 고양시를 나타내지 않습니까? 이게, 안에 있는 구슬은 바로 전후 고양시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제 눈이 있으니까 눈이 역시 감독을 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목이 자칭이다. 이 이제 두 번째 그런 주자왕이 려조에게 주패를 주셨다. 그 돈을 형님이 일개씨에게 그 드릴 술통을 만들었다. 응왕이 아홉 번 제사 지낸 그해 9월 30일에 있었던 일이다. 그러니까 이런 게 적혀 있어요. 자, 보통 조왕구사, 우리가 1년을 연을 읽기도 하고, 새로 읽기도 하고, 사로 읽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해마다, 그 이제 전적집에, 그걸 찾으려고 그랬는데 그 내용이 어디에 붙었는지 못 찾았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은주 때마다 1년을 연, 어느 때는 사, 어느 때는 세, 이렇게 쓰기도 했습니다. 제옥 9년은 연 1회이므로 사를 연이라 읽는다. 는 중원갑자, 기윤년 즉 고조선 제106년이다. 자, 이렇게 갑자, 60갑자로 이제 그 시간을 유추해가지고
세기를 다 그 해가 언제는가 서기로 다 적을 수가 있죠. 이것이 새겨진 청동기 명물로 최초로 보이는 유일한 것이다. 그 다음에 14에서 객관성이 인증된다. 그러니까 이것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근데 당군 빠는 애들은 이것도 없었는데 계속 이야기를 하죠. 참 내가 말하기도 참 껄끄럽습니다. 이 당군 이야기가. 이 인력씨가 주나라 때 태국만 여상이 려로 고금은 려하고 자 깃발 잡고 사람이 두 개 있는 게 사람 한 사람은 성축을 말하고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 것은 바로 인력이었시 저기 구충여씨 또 이야기하는 둘째 아들 전후 고양시의 둘째 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락슨이 고구려의 리어가 바로 이 리어에서 나생이라는 이름이라고 설명했다. 앞에서 고양시 후에서가 일치하고 있다. 이는 사기 진봉계에서 사마천이 진나라는 고양시 후손이다 라는 말과 일치하고 있어. 사기 진봉계에서 진사후에 나와 보면요, 진나라는 중국 최초의 나라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구려 또한 진지망인들은 부여시 형제간이 부여시나 부루시가 세우다는 해석과도 일치하는 새로운 견해이다. 근데 왕은 고씨가 했죠.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또 얘기했잖아요. 동부 삼성에 있는 쪽 다 넘어갈 때 염제 신노시 쪽만 간 것이 아니라 황제족도 같이 넘어갔게 되죠.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 견해가 틀리면 같이 넘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기녀당의 명문은 락스생의 주자왕설에 대해서 아직 고구문 해석에 일부도 전진하지 못한 일반 학계가 정사년에 왕이 기년으로 읽었다는 것을 억수로 주장하고 근문신고 해석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국가를 대표하는 관학 입장에 있는 중국사의 경제왕 측의 근문신고 심의관의 해석이다. 왜냐? 근문신고 잠깐 부정을 해요. 왜냐하면은 근문신고가 보게 되면 중국 땅은 중국 역사 아니라 바로 동이족의 역사, 문화를 만들고 문자를 만들고 그게 끝난 거 아닙니까? 문자를 만들고 세계의 문명을 만들 수 있는 토대를 만들 것이 바로 염제 신노시 저런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황제족이 기피를 해요. 그래도 드러나니까 얘네들이 하는 말은 우리는 황제족이 아니라 여망 내외족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 말은 하여튼 좋은 거는 자기네가 다 갖고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꾸만 캐다 보면은 중국의 그런 종자들은 별 볼 일 없는 종자죠. 문재인이 하는 거 보세요. 문씨도 황제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염제 신농식의 생태하고는 조금 달라요. 문재인이 하는 짓을 보고 우리 의식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라면 쟤네는 악귀예요. 악귀. 네, 그렇게 보고 이야기를 해야지 답이 나옵니다. 사실 두 번째 기년에 담긴 명문은 고신씨가 종묘 제사의 내용이 담긴 중요 명문으로 앞이 9년에 떼어서 다음에는 10년에 있었다는 역사 기록이다. 그 기록은 제가 이제 이거 다 했는데 하면 너무 시간이 길어지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뚝 잘랐죠. 다음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무등일보에 선생님이 그 연재하신 고조선에 대해서 듣고 싶다 하면은 제가 이걸로 한 분이라도 댓글을 쓰시면은 제가 그것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터닝 포인트 조금 보고 끝나겠습니다. 자, 우리 삶에 심오한 영향을 미치게 될 두 번째 변화는 화석 연료의 쇠락으로 우리에게 압박이 가해지는 것이다.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의 화석 연료는 현대 산업 시대의 주요한 에너지 자원이 되어 있고 우리가 그것을 다 써버리고 고갈시켜 버렸을 때 이 시대는 종말을 구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뭐 태양광이나 풍력이라는 해보지만은 결코 그것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에너지원이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새로운 기술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그것이 대체할 수 있는 게 원자력이죠. 뭐 원자력도 뭐냐, 이 고체 원료를 쓰긴 쓰지만 이것은 아주
비용도 적게 들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자원이죠. 하는데 문재인이가 저희 원전 폐쇄를 한 건 뭡니까? 다 그 우리나라를 망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근데 망친다고 딱 생각하는 것보다 전 딱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제 그 동남 쪽에 포항이나 울산 그쪽에 그때가 될 때 엄청난 지진과 뭐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쪽에 사람들이 만약에 원전이 그런 계속 존속한다면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문재인으로 하여금 하늘이 시켜가지고 그렇게 원전을 폐쇄시키도록 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자 하늘이 알고 그렇게끔 만약에 제대로 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면 아마 원전 폐쇄 안 하죠. 그러니까 문재인이기에 그래서 나는 이걸 봅니다. 문재인이 있을 때 어떤 부산과 울산 그쪽에 엄청난 지진과 해일이 일어나겠구나. 그렇다면 그 말은 뭡니까? 바로 일본에 어떤 큰 변화가 생기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도 같이 하게 되는 거죠. 하여튼 지금 되어지는 거 보면은 상당히 심각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도 다른 유튜브 방송을 보시는 거니까 지금 현재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귀를 열고 한번 들어보세요. 문화적 진해에 대한 폭넓은 역사적 관점에서부터 화석 연료시대와 산업시대는 단지 짧은 사파, 즉 에피소드였고 2000년 즈음에 최고조에 달했다. 화석 연료는 2300년까지 완전히 고갈될 것이지만 이 세력에 대한 경제적, 정치적인 영향은 이미 느껴지고 있다. 그래서 느껴지고 있으니까 지금 세계의 어떤 이제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 그런 기밀을 알아차리기 때문에 이렇게 인구가 많아서는 이제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이렇게 했구나 하는 판단하에서 사람을 속가내게 해가지고 인위적으로 병을 뿌린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이제 가라앉으면 또 다른 병을 뿌리겠죠. 그러니까 즉 계속 그 코너에 몰리기는 중국이 어떤 짓을 할지는 그는 불을 보도 뻔하죠. 이제는 화석 연료 시대에서 태양으로부터 재생할 수 있는 에너지로 동력화되어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체계에서 급격한 변화와 관련된 동양형 태양형 시대로 전환되는 것으로 주목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나무 깎고 태양광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비가 와가지고 많이 해가지고 지금 전에 한번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경북 봉화 지역에 그 청정 지역에 물이 다 오염이 돼가지고 먹을 수 없을 정도까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는 거의 7수였는데 태양광이 그렇게 우리한테 주는 혜택보다는 위해가 더 많은 거죠. 청정 1급수라 하면 흐르는 물을 그냥 마셔도 되는 깨끗한 물을 말합니다. 경북 봉화군 계곡의 얘기인데 지금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온통 하늘색 물로 변해버렸습니다. 인근 태양광 공장에서 나온 색소 때문이라고 하는데 관련해서 심우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계곡물이 물감을 풀어놓은 듯 온통 하늘색으로 변했습니다. 하늘색 물은 계곡 상류에서 끊임없이 흘러내립니다. 1급수 청정 계곡은 하천 바닥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계곡을 따라 상류로 올라갔더니 태양광 시설 공사 현장이 나오고 땅 표면과 웅덩이엔 하늘색 물이 가득합니다. 태양광 업체가 풀시 살포 작업을 하고 조경용 색소 40톤을 뿌렸는데 비가 오면서 흘러내린 겁니다. 세 번째 변천은 다시 문화적 가치와 연결되어진다. 지금 생각, 인식, 존재에 대한 특별한 비전을 형성하는 가치인 패러다임, 변화로 불리는 것과 관련되어진다. 지금 변하고 있는 패러다임,
우리는 패러다임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근데 패러다임이 뭐니? 하고 물어보면 딱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 줄 알면서도 답을 못해요. 그래서 내가 패러다임이라는 걸 찾아가 써놨습니다. 한 시대의 사람들이 견해와 사고를 근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인식체계. 자, 그러나 그 패러다임이 변하면, 인식체계가 변하면 그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이전에 있는 패러다임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제 뒤처지고 더 살 수 없는 경향으로 몰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그런 게 자꾸 공부를 해야 돼. 공부를 하면서 지금 어떻게 변하는가, 변하는 세상에 자기도 같이 따라 움직여야 돼요. 그게 바로 시중짜리예요. 몇백 년 동안 지배왔으며 그 시간 동안 현대 서구사회를 형성되어 왔으며 상당하게 세계 나머지 지역에도 영향을 미쳐왔다. 이 패러다임은 중세시대의 문화와 빈틈이 없을 정도로 다른 많은 생각과 가치, 자, 서구 문화들 중에 과학혁명, 혁명, 계몽주의, 산업혁명 등 같이 다양한 조류 흐름을 포함하여 또 단지 기본적인 물질을 이루는 블록으로, 블록은 어떤, 블록이라고 그러죠. 블록이란 말의 뜻, 정확하게 어떤 우리말로 해석될 이렇게 마땅치가 않더라고요. 블록으로 구성되는 기계론적 체계로서, 자, 기계론적 체계가 뭡니까? 뉴턴 데카르트 방식인데, 사고하는 방식인데, 자, 이 우주는 움직이지 않는 고정된 것으로 보는 게 바로 기계론적 방식이죠. 자, 이것이 변한 것이 생태론적 방식이죠. 자, 어떤 과학적인 사고가 되는 모든 사회 체계가 행정, 경제, 사회, 문화 있다가 전부 다 그런 형태로 딱 고정화돼 버립니다. 그러나 인식이 바뀌면 또 바뀌죠. 자,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였죠? 우리였어요. 우리가 이미 그걸 알고 있었죠. 그것은 어디에 나옵니까? 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되죠. 그냥 당장 오늘이 아니라 내일에 어떻게 될 건가 알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 우리의 숙명이고 운명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때가 이제 다가왔습니다. 이제 그때 때가 왔을 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때를 잡으려면 몸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주를 보는 관점과 존재를 위한 경쟁적인 투쟁으로 사회를 보는 관점인 지식과 경제적 그리고 기술적인 성장을 통해 성취되는 무제한적인 물질적인 진보에 대한 믿음의 유한 접근으로 과학적 방문을 포함한다. 자, 이제는 지금은 물질 세계로 물질 세계였죠. 그러니까 존재가 의식을 결정한다는 그런 말이었죠. 그러나 앞으로 온 세상은 영이 열리는 세상이기 때문에 의식이 존재를 결정합니다. 사람의 생각대로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엄청난 거죠. 이제 그런 시간이 오기 때문에 생각 자체로 생각뿐만 아니라 영을 자꾸 깨워야 돼요. 영을 깨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바로 공부해야 돼요. 바로 현실을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읽는 눈이 필요해요. 그래서 올바르게 말할 수 있는 방송이나 책을 많이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과거 몇십 동안 사상과 가치는 아주 제한적인 것이 보여졌고 급격히 다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동양적으로 눈을 돌렸죠. 동양에서 답이 없죠. 그 답은 어디에 있냐? 바로 우리 남조선에 있습니다. 자, 남조선에 한 사람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때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만 알려주면 팍팍 터져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 한이 많은 세상 사람들이죠. 한이 많은. 한이라는 게 뭡니까? 한이 그 한에서 멈춰지는 것이 한없이 넓다. 엄청나게 무한대의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이 한반도에 살고 있는 남조선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게 말 속에 있어요. 문화적 진화에 대한 폭넓은 관점에서부터 현재의 패러다임 동향은 서구 문화와 다른 문화에 걸쳐 추적될 수 있는 가치 체계에 대한
눈띌 정도로 규칙인 동요는 아주 큰 과정이 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계속 흔들려요. fluctuation. 그러니까 자꾸 흔들려요. 근데 그 흔들림이 왜 흔들리는가를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흔들림엔 답은 못 내죠. 왜?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몸으로 체득을 해야 돼요. 우리는 몸을 체득했죠. 우리 춤 속에서, 말 속에서 이렇게 다 나오죠. 적어도 서양에서 사회의 모든 면에 대한 그것들이 결과 가치에 대한 동요하는 변화는 1937년과 1941년 사이에 사회학자인 프리트리움 소로킨이 기념비적인 내군에서 세밀하게 나타나고 보여주고 있다. 자, 이걸 잘 보세요. 지금 소로킨이 서구 역사에 대한 종합적인 방대한 저서는 문화에 대한 명시를 깔고 있는 밑바탕이 되고 있는 근본적인 가치체계에 대한 순환적으로 이것을 waxing and waning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요거는 뭐냐면 차고 다리 차고 그 다음에 자극이 소실할 때 즉각 소멸되지 않고 점차적으로 퇴해 감퇴해야 되는 것을 근본을 두고 있다. 이것이 waxing and warning이에요. 자, 근데 이제 이 자체를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을 waxing and warning 이건 말은 잘 별로 쓰지를 않아요. 근데 이것을 딱 해석해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다리 차면 다리 기운다. 다리 기우면 또 다리 찬다. 이거예요. 계속 순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순환지류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이미 서양의 지식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서구의 지식인들도 현재 이제는 직선적인 시간관이 아니라 순환적인 시간관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특히 사물을 깊이 연구하는 물리학자들이 그렇다. 기독교의 직선적인 세계관으로는 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서구 사회의 지식인은 이미 깨닫고 있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지금 이 세계가, 이 세상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가를 명확히 알고, 그것을 알고 그 시대에 맞게, 시간대에 맞게 공부하고 익히고 그렇게 해주길 바랍니다. 알게 됐고, 그런 원리를 알게 되니까 직선사가인 기독교가, 교회가 문을 닫게 됐고 하나의 박물관화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믿음을 고수한다? 그건 아니죠. 자,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건 뭡니까? 예수의 기독교가 아니라 바울의 기독교예요. 원죄론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독교의 그 원래 참모습을 보려면 제가 누차 얘기해서 도마고 묵는 걸 봐야 돼요. 거기는 순환지로 기독교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직선사관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순환사관으로 이제 돌고 돈다. 부처님이 그렇게 계시잖아요. 미륵 부처님이. 돌고 돈다예요. 돌고 돈다. 돈 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세상은 순환지로 세상은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물론 다른 견지에서 다 이렇게 보겠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관점을 한 곳에 멈추지 말고 계속 돈다고. 그리고 슬플 때가 있으면 반드시 기쁠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으면 또 슬플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으면 안 아플 때가 있고 근데 아프면은 그 아픔에 주저앉아버리면 계속 아파버려요. 그런데 아플 때 뭔가 찾으려고 하면 자기가 거기서 머무르지 말고 다른 데 의존하지만 내 몸에서 그 아픔을 이겨내려고 찾다 보면은 그 방법이 나옵니다.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또 다른 사람이 나와서 나를 치료하든 그 치료하게 됐던 사람을 만나는 건 뭡니까? 그 자기 자신, 아픈 내 자신이 마음에 응기돼서 그 사람이 정성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내 자신의 마음에서 비롯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느냐 따라가지고 모든 것이 응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 먹기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마음을 긍정적으로, 부정적이 아닌 긍정적으로 보고 모든 세상의 어떤 만유를 기쁨으로 받아들일 때 슬픔마저도 마음속 우리가
너무 슬플 때 많이 울면 그 슬픔이 사그라들지 않습니까? 그 슬픔도 내 몸에 나쁜 악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모든 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참다운 영혼이 깨이고 영이 깨이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방송이 뭐죠? 영혼을 깨우는 방송이에요. 자, 내 자신이 누군지 알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알면은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알게 됩니다. 알게 되면 알려고 하면은 방법이 나와요. 그 방법이 모르면 그 방법을 알려주는 것을 찾게 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대로 행하시면 됩니다. 그런 것을 더 찾고 싶다. 그런 분은 여기 지대한 방송으로 오시면 됩니다. 오늘 시간, 오늘 수업,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